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열과 우리 생활에 들어왔습니다. 자, 항상 단원 시작하기 전에 이 단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죠. 자,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자, 1단원에서 즉 소단원 1단원은요 온도와 열의 이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은 비열과 열 팽창입니다. 세 번째 단원은 열 에너지의 이용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네 가지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열 에너지의 이용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열 에너지는 이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소단원 1단원 온도와 열의 이동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실험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시간, 다음 시간이죠. 자,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온도와 분자 운동에 해당되는 실험입니다. 두 번째는 열 평형이고요. 세 번째는 열의 이동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동영상은요. 첫 번째 실험을 위한 디딤 영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와 그리고 분자 운동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온도 배우고 이제 두 번째는 분자 운동 배우면은 소단원 1이 끝납니다. 자, 온도를 보겠습니다. 자,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온도의 한계점은요, 감각으로는 물체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요. 자, 위에 그린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같은 공간에 있는 남자, 여자 둘이 있는데 각각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르게 돼요. 자, 이 여학생은 따뜻하네 이렇게 얘기한 반면 남학생은 추워서 덜덜 떨고 있죠. 자, 이렇게 감각적으로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에 이제 사람들은 온도계라는 실험 기구를 만들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여러 가지 온도계가 있습니다. 갈릴레이 온도계, 이건 실험실에 있는데 실험할 때 선생님이 잠깐 보여줄게요. 자, 알코올 온도계는 우리가 흔히 제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래쪽이 빨간 액체가 담겨있는 온도계예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올라가서 눈금이 변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온도 낮아지면은 그 반대이고요. 수은 온도계는요, 이 빨간색 액체 대신에 은색깔의 수은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요즘에 사실 잘 사용은 안 해요. 왜냐하면 수은이 이제 위험하다라는 게 많이 이슈화 되어가지고 요즘엔 최대한 사용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CO 스티커. 이건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보라색이었던 것이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스티커예요. 자,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이것은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빨간색은 좀 온도가 높은 곳, 그 다음에 파란색은 온도가 낮은 곳. 그래서 색깔로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적외선 온도계는요, 이제 물체마다 적외선이라는 그 광선을 내뿜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온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을 측정함으로써 온도를 측정한다. 그 다음에 저항 온도계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아직 저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자 운동과 온도입니다. 자, 일단은 분자가 무엇인지를 잠깐 먼저 미리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분자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예요.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 물의 경우는요, 쪼개면은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입자가 이제 분자예요. 고유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분자입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분자들이 모이면은 커다란 덩어리 그냥 물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요. 그 다음에 하나 예시 더 들어볼까요? 자, 드라이아이스는 혹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드라이아이스도 마찬가지로 쪼개면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 분자는 같은 분자일까요? 아니죠. 다르죠. 물의 성질을 가진 물 분자,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가진 이산화탄소 분자, 이렇게 이 둘은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 운동이란 무엇이냐? 분자가 운동하는 거예요. 물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가 끊임없이 운동하는 것. 자, 뒤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 상황은 수조에 물이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분자를 표기를 해 놨습니다. 자, 얘네들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자, 분자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온도와 분자 운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온도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자 운동이 활발하게 되면 온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분자 운동이 느리다라고 하면 온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분자 운동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0도. 자, 이 세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10도는요, 분자 운동이 좀 느린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온도가 올라갑니다. 90도가 됐어요. 자, 이때는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온도와 분자 운동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 온도가 높다. 분자 운동이 느리면 온도가 낮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표기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섭씨 온도라는 게 있고요.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요. 자, 섭씨 온도는 많이 익숙한 온도 개념일 거예요. 자, 25도씨, 35도씨. 자, 기상캐스터 이제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기상캐스터가 자, 오늘의 온도는 16도를 예상합니다. 라고 그 온도를 얘기를 해주죠. 그때 사용하는 온도가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온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섭씨 온도는 무엇으로부터 나왔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잠깐 볼게요. 일단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의 어는 점은 몇 도일까요? 네, 맞아요. 0도이죠. 0도에서 얼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물의 끓는 점은 네, 100도입니다. 자,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죠. 자, 이것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0이랑 100. 그리고 이것을 100등분한 그런 온도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온도계를 볼게요. 자, 0도에서 100도까지 쭉 표기가 되어 있죠. 이 사이 간격은 전부 다 동일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온도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온도를 볼 텐데요. 절대 온도는요, 단위는 일단 켈빈이에요. K라고 쓰고요. 읽기로는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자, 절대 온도는요,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도 개념이에요. 자, 분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온도로 표시한 것으로 단위는 켈빈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은 절대 온도랑 섭씨 온도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섭씨 온도에다 273.15를 더해주면 절대 온도예요. 예를 들어 보면 쉬워요. 자, 물의 어는 점은 0도라 그랬죠? 끓는 점은 100도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섭씨 온도로 표기한 온도 개념이고요. 절대 온도로 바꿔볼게요. 자, 물의 어는 점은 273.15 켈빈이 되겠고요. 물의 끓는 점은 100 더하기 273.15, 즉 373.15 켈빈이 되겠습니다. 온도계에 표기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고요. 지금 여기는 1, 5를 생략한 거죠. 대략적으로 반올림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온도와 우리 생활을 볼게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름철에, 겨울철에 이제 우리 생활은 어떤지 그것을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옷은 여름철에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잘 흡수하는 소재다. 짧은 옷이다. 자, 겨울에는요, 보온성이 일단 좋아야 돼요. 찬바람을 잘 막아줘야 되고요. 두껍고 긴 옷이다. 자, 그다음 음식은 여름철에는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고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 너무 쉬워요. 자, 주거는 이제 여름철에는 시원한 마루,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거,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러한 주거 형태이고요. 겨울철에는 이제 따뜻한 이제 온돌,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설을 이용한다. 자, 뒤에 있는 그림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을 그냥 사진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만 볼까요? 여기 할아버지께서 부채를 들고 부채를 세는 여름이고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겨울철이고요. 네, 그냥 이거는 봐주시면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는 스스로 해주세요. 답은 뒷면에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고요. 자, 지금 이 영상은 첫 번째 실험에 해당되는 영상이고요. 실험 전 오전 8시까지 반드시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